자, 교수님,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노인들이 건강하게 또 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뭐 택배 배달을 한다라던가 심심치 않게 지하철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추정되는 분들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경제 유발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지자체의 사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이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있지만 이게 이제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에 그 유명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부 산하의 KDI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를 통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회적 편익이 얼마냐를 객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또 일부 뭐 젊은 층에서 아니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그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오해에서 근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낸 세금이 만약에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앞서도 이제 논의가 됐지만 의료비라든지 이런 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이게 더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나서서 우리나라 최고 그 권익기관인 KDI에서 이 노인 무임을 했더니 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편익이 있었냐라는 걸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밝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도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들인 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편익이 있었습니다.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사회경제 편익이. 이제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수많은 세금들, 의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더 줄어서 실제로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의 부담이 더 줄어든 거네라고 정확히 알리면 저는 이런 오해들이 사라질 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게 이제 그 지방 사무하고 하다 보니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거를 파헤치는 면밀하게 연구하는 결과들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불필요한 서로 간의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놀랍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KDI 등 국제연구기관에서 이런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임승차가 어떤 기여가 있고 정말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부담을 나눠야 하는지 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KD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비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이건 지방사무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재부 또 KDI에서 또 이렇게 끼어들어서 연구할 어떤 그 이유가 없었죠. 네. 정말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무임승차 논란이 노인층과 청년층의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범국가적인 차원의 연구라든가 조사가 없었다는 것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무임승차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게 물론 저희도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이렇다 할 연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국가라든가 권위 있는 연구단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노인회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라거나 어떤 데이터나 또 이런 걸 좀 측정한 게 있을까요? 아니, 노인들이 좀 기여도라든가 노인회가 특별히 안 하더라도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교통학회가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한 내용에도 노인들의 무임승차하고 지하철 적자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전문가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불만을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노인을 내부터 되고 싶어 됩니까? 세월이 노인을 만들어주는 거지. 젊은 사람이 지금 30이라고 자기는 영원히 노인 안 될 것도 35년 지나면 자동으로 노인이 됩니다. 세월이 35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유수 같은 게 아니라 총알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나도 엊그제 초등학교 시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나이가 82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의 정예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연령은 준 노인입니다. 64세는 1년 후에 노인 될 거고 63세는 2년 후에 노인이 되는 거지. 세월이 떠담이니까 노인이 되는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것은 모든 젊은이가 내가 은퇴한 이후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니까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가 잘 돼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북구 삼국이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노인들한테 지하철을 무임하고 하는데 경로 우대 조항에 수송시설하고 되어 있으니까 낮에 텅텅 비어 있는 버스도 전부 무임으로 해가지고 노인한테 복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일이고 지하철 무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2,340불 시대인데 지금은 3만 불 시대면은 버스까지 모두 무임으로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돈을 벌어가지고 상대적인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에 지향하는 목표가 되고 그런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해야지 주던 혜택도 후퇴시고 퇴보시킨다면은 그러한 나라나 정부는 어느 국민이 지지하고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확대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우리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화제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나는 바랍니다.